예, 그러면 지금 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과 그 의무이행 여부 점검 그리고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 공익 중소법인 지원팀의 김준호입니다. 우선 첫째로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관련된 교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바로 지금 질문 채팅창에 지정 추천 관련된 질문이 두 개가 있으셔가지고 이거 먼저 답변해드리고 바로 지정추천 교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법인이 지정추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의 당연으로 이제 인정되는 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추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0일경에 이제 신청하셨다고 하였고 5월 10일까지 별도의 보완 요청이 없었으면은 국세청 추천이 끝난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담당자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통해서 이제 수정 요청을 하거나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크게 연락이 없으셨다면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는 아마 기재부로 이제 추천이 됐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연락이 없으면 문제 없이 기재부로 이제 추천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업무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업무 제도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일반 비영리법인 등이 이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전전달 10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신청을 하면 국세청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제 검토하고 이제 그 요건에 맞게 되면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에 직전달 10일까지 이제 기재부로 지정 추천을 하게 되고요. 기재부에서는 이제 매 분기말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추천 대상인 비영리 법인 등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의료법인, 종교, 이런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 이제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 추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분기별로 저희 국세청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분기별로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추천을 하고 기재부에서 매 분기 말에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 신청 기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24년도에 이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꼭 받아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24년 10월 10일까지 이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 주실 점이 만약에 지정 기간이 24년까지라고 하시면 재지정 신청은 이제 24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5년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통 1분기가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가 신청 기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 기간이 24년 12월 31일이고 25년도에 이제 재지정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법인들은 24년 10월 11일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 기간을 살펴보시면 신규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3년간이고 재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6년간 인정되게 됩니다. 이제 법령에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이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 지정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 12월 31일에 고시가 되어도 1월 1일부터 이제 지정 기간으로 이제 인정된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정 추천 관련해서 지정 요건과 추천 신청 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지정 요건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수입 공익 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해산 시에 자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고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게 지정 추천에서도 선거운동 관련된 규정이 있고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서도 선거운동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권한 있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권한 있는 기간에 확인을 한 것은 이제 의무이행 점검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그냥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정 추천 관련된 법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요건을 갖춰서 이제 세무서에 지정 추천 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요건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로 지정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이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 후에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신청 서류를 살펴보시면 크게 한 8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법인 설립 허가서, 정관, 그리고 결산서 및 예산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이제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공익활동 보고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는 이제 임의 서식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이제 접수를 하러 가시게 되면은 첨부서류 목록에 따로 지금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는 이제 칸이 없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산 개선을 통해서 기타 서류를 넣는 곳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이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정 추천에서 이제 비지정되는 사유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한 뭐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적 사업 부분인데요. 이제 목적 사업이라 하면은 이제 공익법인 즉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뭐 정관의 회원의 이제 권익 보호나 복리 증진, 회원 간의 뭐 활동 지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으면은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정관이 수혜자가 이제 회원이거나 회원의 자녀로 이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이제 회원으로 특정이 되거나 회원의 자녀로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비지정 사유가 되고요. 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관에 이러한 사실이 이제 빠져 있는 경우에도 이제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 규정에서는 자녀 재산을 이제 그냥 유사단체에 귀속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이제 비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녀 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거나 유사한 뭐 공익법인에 귀속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냥 유사 단체에 귀속한다 하면은 이것 또한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사, 잘못된 경우에 해당되어서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기타 사유를 보시면 뭐 종교법인이거나 아까 제가 사회복지법인도 이제 지정추천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이 이제 지정추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정이 불필요하고 그냥 당연 이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들이 신청하게 되면은 비지정 비지정 처리가 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이라고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 공익목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에 따라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비지정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목적 기부금에는 뒤에서도 살펴볼 건데 일반적으로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추천 관련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바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아까 지정 추천 부분에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 먼저 확인해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일무이행 점검 관련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여부 사실 확인서는 어느 기관에서 확인받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대표자 명의로 해서 이제 선거운동 한 사실이 없다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고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는 이제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이제 법인세법에 규정된 제도이고요. 이제 그러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이제 보고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종교단체와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결산서류 공시나 출연재산 보고서 보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보고 절차는 이제 세무서에다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22년 이전에는 이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였지만 22년부터는 이제 관할 세무서로 이제 이관이 되어서 관할 세무서에 이제 단체에서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 주시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세무서에서 지정 취소 대상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는 그걸 재검토한 후 이제 기재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를 고시하게 되고요. 지정 취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도 없고 이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정 취소되는 사유는 바로 지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그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령 39조 1항 1호의 과목에 따른 1호에서 3호를 충족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것과 이제 뭐 자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자체 등에 기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입을 공익 목적 사용,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이제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여야 하고, 여섯 번째는 최근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형계사 개설 및 사용을 하여야 하고, 여덟 번째는 결산서류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여기는 규모가 큰 공익법이면 해당이 되는데요. 총 자산이 이제 100억 미만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미만이고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외부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총 자산이 100억이 넘거나 이제 출연재산 가액이 50억이 넘거나 이제 출연재산 가액이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이 넘거나 출연재산 가액이 20억이 넘는 이제 대규모 공익법인 대상이고요. 그 외의 공익법인들은 외부에게 감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그 법령에 따른 이제 기부금 단체를 살펴보면은 이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 특례 기부금 단체로서 법인법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따라 기재된 국가나 지자체, 국립대학 병원 등이 있고요. 이제 법인세법 24조 2항 1호 라목과 과목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이제 해외 한국학교나 전문 모금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공익법인들이 해당되는 이제 법령인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은 감옥에서 마목에 따라 규정된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기재부의 지정 고시 없이 당연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목에 따른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인데요. 이제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이 이제 국세청이 추천하여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다목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단체인데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뭐 그 전문예술단체라 해서 전문예술단체가 있고, 여기 이제 이 기부금도 그 분기별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공익목적 기부금을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는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목적 기부금에 이 해당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한 이제 기부금 단체로 이제 인정이 되고 이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무를 이제 미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면은 크게 지정 취소와 명당 공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정 취소 이제 요건이 크게 5가지가 있고 명당 공개 요건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지정 취소 요건 두 번째에 보시면 이제 의무사항 위반, 의무행 여부 미보고가 있고요. 명당 공개 네 번째 요건에 보시면 2회 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이 지정 취소는 이제 기재부에서 지정받은 단체만 당연히 지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무사항 위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일 때 지정 취소하는 것은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만 해당이 되고요. 이제 명단 공개 네 번째 요건에서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 기재부 지정 단체는 2회 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가 됐다 하여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다른 요건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이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서 명단 공개 대상이 되지만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의무 위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 요건으로 인해서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취소 대상과 명단 공개 요건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지정 취소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에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진 신고 납부 시에는 제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 목적 위반, 의무사항 위반, 의무행 여부 미보고했을 때에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어,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네 번째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요건에 따라서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된다 하면은 지정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형 또는 이제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단체가 해산된 경우 또한 이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단 공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이고요. 이 추징당한 경우는 이제 지정 취소 요건과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는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한 경우와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이상 의무 위반 또는 2회 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 이행 여부 미보고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사항 한번 살펴보면은 의무행 여부 보고는 그 이제 홈택스에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홈택스 이제 공익법인 포털에 가시면 이제 의무행 여부 보고하는 그 란이 있어서 그쪽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혜자 불특정 다수 기준은 당연히 뭐 불특정 다수라 해서 뭐 어떻게 하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수혜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사유도 살펴보았는데 수혜자를 뭐 회원의 자녀로 특정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불특정하게 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불특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회원으로 대상을 하거나 회원의 자녀로 대상을 하거나 하면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반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이제 21년부터 저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홈택스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이제 기부자, 기부금 단체에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전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체를 이제 단체에서 뭐 단체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을 해주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란 것을 만들어서 홈택스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입력하면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도 확인할 수 있고 기부금 단체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그 편의를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75의 4를 보시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75의 4에 기부금 영수증이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영수증을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발급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포함한다고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부금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법정 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 면제가 있는데요. 법인세법 112의 2조에 보시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단서 규정을 달아서 이 세 가지 요건 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기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거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보시면 법인세법에도 그렇고 소득세법에도 그렇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발급 기한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기부를 받은 날부터 뭐 몇 개월 이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뭐 며칠 이내, 뭐 몇 달 이내 발급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부자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어서 편리한 점이 있고요. 이제 종전에는 뭐 큰 단체들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셨겠지만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엔 이제 별도로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다 송부해 주셨을 텐데요. 기부자는 또 이제 직접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이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이제 기부자는 물론이고 기부금 단체 양쪽 다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측면이 있고요. 기부자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등 접촉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기부 내역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부 영수증은 이제 발급 권한이 있는 기부금 단체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요. 주요 인적사항 비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홈택스에서 이제 쉽고 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 이제 기부금 단체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을 잡혀 기부자별 발급 명세와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이제 따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영수증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투명성 제고로 인해서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여기 또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간단히 질문 한 3개 정도만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제 전자 기부금과 그냥 일반 기부금, 종이 기부금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합계표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23년도 기속에 대해서 24년 6월 3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제외하고 종이로 이제 그냥 종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내용만 이제 합계를 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익법인이 본점에서 지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내역까지 공시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본점 기준으로 이제 결산서를 공시들을 하고 있고 결산서를 공시에는 이제 기부금 수익 금액을 이제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 기부금 수익 금액이라 하면은 본점과 지점에서 받은 기부금 수익 금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부 불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은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기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인적 사항이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은 인적 사항이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모르면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행해 주시면 되고, 다만 뭐 익명의 기부건이라도 별도로 관리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기능 중에서 익명 발급 기능을 선택하셔서 익명으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발급 방법 및 발급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이제 개별 발급과 일괄 발급이 있는데요. 개별 발급은 말 그대로 이제 기부금 단체가 개별 기부 건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발급하는 거고요. 일괄 발급은 이제 홈택스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엑셀 파일에 기부 내역을 전체를 기입하여서 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변환하여서 그 기부 내역을 이제 업로드하여서 전체 기부 내역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괄 발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 단체가 제출하던 엑셀 파일과 양식이 크게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부자 요청에 따른 발급이 있는데요. 이제 만약 기부자가 내가 기부를 하고 이제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 내역을 확인하여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확인해서 기부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반려 처리하시면 되고 이 기부자의 기부 내역이 맞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 내역이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수정 발급 및 조회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급은 이제 착오 등으로 이제 당초 발급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기부 금액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부 금액 외에 인적 사항이 만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삭제 후 재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급 삭제도 개별 삭제, 일괄 삭제 모두 가능하고요.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기부자별로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서 발급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조회, 출력, 내려받기 기능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제 홈택스 메뉴를 통해서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에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홈택스가 작년에 조금 새로 변화가 되어서 좀 경로가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상단에 보시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이제 세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기 커서를 올리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관련 메뉴가 이제 뜨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포털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와 기부자 각각의 이제 메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제 기부금 단체는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 권한을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급 권한 신청에 가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의 지정일, 허가일, 인가일을 입력하시고 연락처를 기재하신 다음에 관련 이제 근거 서류를 첨부하셔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부금 단체가 내가 적격 기부금 단체라는 근거 서류를 이제 첨부 서류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서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이제 검토하여서 적격 기부금 단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승인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승인 처리 즉시 이제 기입한 이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알림 받은 즉시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첨부 서류를 넣으실 때는 그 기존의 세무서에서 나간 보유번호증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시설 허가증이라든지 설립 허가증이라든지 그런 기부금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은 이제 저희 국세청 그 내부 이제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은 별도로 첨부를 안 해주셔도 되고 이제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허가증이라든지 시설 신고증 뭐 이제 아는 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허가증, 종교단체 중에서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소속증명서, 뭐 이런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 지정단체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분기별로 그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명단을 수집하여서 일괄적으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 권한 신청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지정 고시하는 명단과 저희 뭐 국세청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기 말에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가 나면은 그 명단을 수집하여서 이제 저희 국세청 내부 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발급 권한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제 발급 권한 부여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고, 이제 3월 31일에 이제 기재부 지정 고시된 명단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발급 권한을 일괄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발급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별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 이제 의 근거 법명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인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 내용을 금전인지 현물인지 선택하여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근거 법령은 본인이 이제 사회복지 법인인지 뭐 사회복지 시설인지 종교단체 등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이제 대체 수단으로 휴대전화 번호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한 경우라면은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익명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내용은 이제 금전인지 현물인지 이제 기부 금액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괄 발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시면, 이제 일괄 발급하는 쪽으로 가시면 이제 파일 이제 선택을 하는 곳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서 엑셀에 이제 그 발급 내역을 이제 쭉 작성하시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검증 확인을 통해서 오류 내역이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오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오류 내역이 있으면 오류분을 제외하고 정상분은 일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류분은 다시 재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러 번 나눠서도 제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분할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이 많은 경우는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본 화면을 닫아도 업로드는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제출하기 누르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을 닫아 주셔도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제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괄 발급 제출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일괄 등록 제출 내역을 가시면 그동안 이제 제출할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거기 이제 그 내역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제 오류 건수가 몇 건이 있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고, 그 오류 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신 후 그 오류 건은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괄 발급한 내역 자체를 클릭하셔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일괄 발급 내역 전체가 삭제가 되고요. 또한 그냥 일괄 발급한 그 기부건 중에서 뭐 한 건이라든지 두 건, 세 건만 삭제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그냥 발급 목록으로 가셔서 그 기부건에 대해서 선택한 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부자 요청에 의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기부자가 위에 이제 화면은 기부자가 요청하는 화면인데, 기부자가 이제 본인의 인적 사항을 넣고 기부 날 일자 그리고 기부 금액을 넣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기부금 단체는 그 내역을 확인하여서 이제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이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확인해서 이 기부자가 기부한 내용이 맞으면 이제 승인 처리를 해주실 수 있고, 이 기부자가 이러한 기부한 내역이 없으면은 반려 처리를 해주시면은 그 관련 내용은 이제 기부자에게 이제 이메일로 이제 승인되었는지 반려가 되었는지 안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중복 이미 발급되었는데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신청을 할 때 이제 기부금 단체의 기발급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라는 팝업을 지금 현재 게시하고 있고요. 이 기부금 단체가 이제
기부자가 그냥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스템 개선은 안 되었지만 향후에는 이제 기부자가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이제 뭐 이체 내역이라던가 기부 어떤 기부건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하는 건지 첨부 서류를 넣어서 좀 신청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스템이 개선은 되지 않아서 최대한 이제 기부금 단체가 좀 불필요하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금 단체가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를 보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도 발급 목록을 관리해서 이제 자기 본인이 발급한 기부 내역을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부자도 본인이 로그인해서 홈택스 로그인해서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에 가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이 기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내역을 일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단체 측에서는 별도로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뭐 출력해서 보내드리거나 PDF 파일로 보내드리거나 하지 않아도 기부금 단체에서 그냥 기부자에게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라 해도 이제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에게 뭐 청구를 해드리거나 출력해서 나눠드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조회 방법은 기부일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조건 선택 후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출력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하여서 기부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변경사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또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고, 자신의 이제 기부 영수증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 이제 삭제 신청을 하거나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그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기부금 단체에서 그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인데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부서 사용자 기가입자는 별도로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부서 사용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홈택스 상단에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아이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 홈택스에 가셔서 이제 상태를 이제 변경하신 후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이제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규정 추천 제도와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제도, 그리고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제 교육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제도에 관해서 주요 Q&A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교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지정 절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금 단체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교나 학교법인, 뭐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은 기재부 장관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공익법인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일반 비영리 법인들은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를 받아야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부금을 받은 아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자 또한 문제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 비영리 법인이 이제 물론 몰라서 그랬을 텐데 이제 지정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영리 법인은 증여세를 이제 부과받게 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자는 적격 기부금 단체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소득세를 추징당하거나 이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이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일반 비영리 법인들은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후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하여야 합니다. 이제 지정 추천 신청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 기한 연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추천 신청 기한도 일반 세법상 기한과 같이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거나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해당 일의 그 다음 날의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제 24년 2분기 지정 추천 신청 기한이 4월 10일인데, 이제 이날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2분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정기간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인 공익법인은 재지정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간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이면은 23년 10월 11일부터 24년 1분기 신청 기한이기 때문에 23년 10월 1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제 24년 10월 10일까지만 신청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24년이 지정기간 만료일이 24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재지정 신청을 24년 10월 11일부터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정 기한이 23년인데 보니까 그 23년 3분기나 4분기 신청 기간 내 이제 재지정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반려 처리를 하게 되고, 이제 24년도에 1분기 신청 기한에 따로 다시 신청하라고 아마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이제 지정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재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 기간 만료일이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정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기간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이제 지정 추천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은, 법인 등기에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지정 추천이 가능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정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소득세법에서 잠시만요. 예. 다만 소득세법에서 이제 공익단체라고 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가 있는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들이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와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종교 단체는 제외가 되고 23년부터는 기부금 수입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하고, 홈택스 이제 공익법인 포털에서 이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을 하거나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할 세무서에 이제 우편 접수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관할 세무서 이제 법인세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미제출 또는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면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은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2회 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했을 때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 취소는 저희 국세청에서 지정 취소 요청을 한다고 100%다 지정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지정 취소 요청 후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에 기재부에서 판단을 통해서 지정 취소를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인 경우 지정기한이 경과한 24년도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정기간 동안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23년 말이고 24년도에 재지정을 하지 않을 이제 예정인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24년도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는 23년도에 해당하는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부금 단체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익 등이 배제가 되고, 기부금 단체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8항 1호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익법인이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기 전에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라면은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의 뭐 지정, 신규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이런 관련된 지정 고시 및 이를 확인할 방법은 이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지정 고시 및 지정 취소 결과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재부 홈페이지 법령 메뉴에서 고시 공고 지침으로 가신 다음에 공익법인 검색을 하시면 이제 분기별로 공익법인 관련한 지정 고시 명단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명단을 통해서 이제 한글 파일도 있고 엑셀 파일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 찾고자 하는 단체명을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이 명단이 조회가 가능한데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명단 또한 이제 기재부 지정 고시된 명단과 뭐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고시 명단을 이제 기재부로부터 이제 수집한 다음에 뭐 주무관청이라든지 공익사업 유형 등을 파악한 후 저희 국세청에 명단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지정 고시된 후로부터 한 뭐 10일에서 15일 정도 기한이 지난 뒤에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이 지정 고시 명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를 모든 기부금 단체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적격 기부금 단체라면은 당연히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전자기부 영수증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기존의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계속 사용하시고자 하신 단체들은 그냥 기존 종이 기부 영수증을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전자기부 영수증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자기부 영수증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 권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발급을 권한 신청이 승인되면은 즉시 이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이제 아이디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하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는 이제 아이디 관리에 좀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단체의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을 가셔서 발급 권한 신청 화면에서 이제 인허가증이라든지 시설 신고증 이런 기부금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발급 권한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세무서 담당자가 이제 그 시설 신고증이라든지 인허가증을 확인하여서 적격 기부금 단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 권한을 승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처리하게 되면은 승인 처리 즉시 발급 가능하고 이 승인 처리 내역은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재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하기 전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권한을 국세청에서 일괄 부여하고 있으며 발급 권한이 부여된 이후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지정 고시가 뭐 3분기나 2분기에 되어서 뭐 6월 30일에 지정 고시가 되거나 9월 30일에 지정 고시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권한 자체를 그 지정 고시 이후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당연히 발급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지정 고시일 이후에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법령에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6월 30일에 발급을 한다던가 8월 1일에 발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연도에 1월 1일부터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급하여서 그 연도에 1월 기부분이라든지 2월 기부분, 3월 기부분도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이제 그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뭐 며칠 이내 발급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간혹 이제 질문하시고 있는데 법령에 기부금 영수증을 뭐 며칠 이내 발급하여라, 몇 달 이내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부금 단체가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발급하셔도 되고 뭐 1년치를 연말정산 기간에만 일괄로 발급하셔도 뭐 회법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기부자들이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전에 이제 발급을 해 주셔야지 기부자들이 이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Q&A로 이제 세 가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기 아까 질문 답변해 드린 거 이후에 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예규에 따라서 본전 명의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상황이 다른데요. 일반 이제 그냥 뭐 사회복지법인 아래에 있는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본전 명의로 발행을 해야 되지만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 시설 자체가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명의로 이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됩니다. 근데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 일반 그냥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지정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기재부 지정받는 법인이 이제 공익법인 당연히 지정을 받을 거고 이 공익법인 아래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점 명의로 발행을 하면 안 되고 기부 영수증은 본전 명의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사회복지 시설 자체가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자체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에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는 기부금 단체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발급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제 과목으로 해야 하는데 다목으로 이제 잘못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으신데요. 이거는 그냥 뭐 확인되시면 그 기부금 단체 자체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질문 내용과 같이 기부자는 이미 연말정산을 기부자분은 이미 연말정산을 받았을 텐데 이 과목과 과목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바뀌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부자에게 따로 문제가 가지 않으므로 그냥 단체 내부적으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목록을 가셔서 그 항목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출연 재산 이제 보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마 저희 그 앞서 이제 교육하신 분이 담당이어서 아마 저희 그 교육 관련 내용 질의 취합해서 올릴 때 그 관련 답변을 함께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출연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내역도 이제 함께 이제 보고를 하여야 되는 거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와 이제 무관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제 법령에서 기부금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 명의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안내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 문서에서 작성하는 것에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기부건 것도 다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발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익명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무조건 이제 뭐, 발급을 원치 않는데도 발급하여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기부자가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앞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렸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교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아마 이제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따로 질문 내용은 이제 답변을 취합해서 달아서 이제 교육원 홈페이지나 저희 공익법인 관련 홈택스 공익법인 포탈 등에 이제 아마도 질문 내용은 취합하여서 답변을 정리하여서 이제 게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제가 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해드린 부분은 그 질문 답변 내용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오전부터 이제 긴 시간 이제 교육을 듣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오늘 교육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